의료기관 중 최초로 박물관 등록을 한 곳이 전주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수병원은 지난 1998년 개원 100주년을 기념해서 병원의 역사를 간직한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 전시실을 꾸몄는데요. 그곳이 지금의 예수병원 의학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와 더불어 예수병원의 지난 발자취, 그리고 의학과 의학 장비의 변천사까지 살펴볼 수 있는 이곳을 오늘 문화향에서 소개합니다. 호남 최초의 근대식 의료기관이자 의료선교의 산실 예수병원. 이 병원의 역사는 116년이나 됐습니다. 그 기나긴 역사의 시작은 18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난 역사 자료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 병원 맞은편에 자리해 있습니다. 바로 예수병원 의학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병원의 지난 발자취가 담긴 사료와 의학 장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병원이 역사가 116년 됐습니다. 한 16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병원이 개원 100주년 되는 해에 그동안에 모아온 자료를 가지고 의학박물관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의학박물관은 민간 최초로 정부에 설립된 신고된 공식 의학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이 의학박물관에 오시게 되면은 1900년도 초기에 우리나라 근대 시기의 의료 시설이라든가 현황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우리 병원에 오셔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당시 시대와 여러 가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의료선교 병원인 전주 예수병원. 예수병원의 문을 연 이는 설립자 겸 초대 원장인 마티 잉골드입니다. 의사이자 선교사인 그녀는 1898년부터 6년간 병원을 이끌었는데요. 그녀가 전주에 와서 썼던 당시의 일기사본이 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미국 남장로교가 이쪽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미국에다가 요청을 하셔가지고 의료 선교 계획 가운데 오셨던 분이 마틴 골드라고 하는 여자 의사분이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교의 뜻을 가지고 1897년도에 한국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이제 1년 정도 어학 공부랑 이런 걸 마치신 다음에 1898년도에 이제 작은 초가집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기 시작하신 것이 이제 예수병원의 맨 처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틴 골드 이제 예수병원의 맨 처음 일대 병원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티 잉골드가 전주에 처음 도착했던 1897년은 실패로 끝난 동학 농민혁명의 여진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전주는 인구가 채 10,000명이 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도시였습니다. 전라도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게 된 미국 남장로의 선교부는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위해 7명의 선교사를 파견했는데요. 호남 선교 7인의 선발대로 불리는 이들은 동학 농민혁명으로 인해 처음에는 전주에 발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게 전주에 정착한 이후에는 우리 말과 글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이름도 한국식으로 바꿀 만큼 토착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외국인이어서 전주성 안에 머물 수 없었던 이들은 변두리지만 성내 중심지와 가까운 은송리, 오늘날의 완산동에 최초의 교회를 세웠는데요.
의료 수준이 낮아 민속 신앙에 의존하는 민초들을 보며 의료 선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선교사들의 요청으로 전주에 오게 된 의사가 마티 잉골드입니다. 그녀는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30살에 전주로 온 마티 잉골드는 1898년 11월 은송리의 작은 초가집에서 진료를 시작했는데요. 남녀가 유별하던 시대라 처음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만 진료를 받았습니다. (1900년대) 들어 선교사 사택이 화산으로 이전하면서 진료소도 옮겼는데요. 초가집이 아닌 기와집에서 진료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 마티 잉골드는 말을 타고 왕진도 다니곤 했는데요. 그 모습을 찍은 낡은 사진이 근대 문화유산 의료 분야에 등록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1898년도에 마티 잉골드가 왕진을 가고 있는 사진인데요. 당시에는 환자들이 아프면 병원으로 오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종종 왕진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이어서 저희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사진이고요. 이 사진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지금 마티 잉골드 뒤편에 따르고 있는 한국 여자분들을 보시면 그분들이 원래는 점쟁이였던 분들이세요. 근데 마티 잉골드한테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감동을 얻으셔가지고 자처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시고요. 간호사 역할을 하면서 왕진 다니실 때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티 잉골드의 의술과 헌신은 당시 만연했던 귀신 숭배 사상마저 무너뜨렸는데요. 이후 7인의 선발대 중 한 사람인 테이트 목사와 부부의 연을 맺은 마티 잉골드. 결혼한 이후에는 진료소를 그만두고 남편을 도와 전도 활동에 주력했는데요. 건강이 나빠져 귀국하게 되기까지 무려 28년 동안 선교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예수병원 의학박물관에는 1900년대 당시 그녀가 신었던 구두와 블라우스가 전시돼 있는데요. 지금의 패션 감각으로도 전혀 뒤지지 않는 마티 잉골드의 세련된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티 잉골드에 이어 1904년부터 진료소를 맡은 윌리 포사이드. 그는 나환자 치료의 선구자입니다. 그가 길가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한센병 환자를 극진히 돌본 것이 우리나라 한센병 치료의 시작이 됐습니다. 1905년 한 해에만 6,000명이 넘는 환자를 돌볼 만큼 포사이드는 늘 아픈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1912년 예수병원은 진료소가 아닌 병원으로서 어엿한 모양새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때 붙여진 병원의 이름은 야소병원, 예수의 한자식 표기였습니다. 1930년대 한국 최초로 진단용 엑스레이를 갖추면서 서울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오게 됐는데요. 현재 박물관에는 1950년대 사용한 방사선 심부치료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근대의학의 역사 그 자체였던 예수병원. 하지만 그동안 크고 작은 시련도 있었습니다. 예수병원은 올해로 116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총 3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제 1935년도에 병원에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을 해서 건물 전체가 전소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다행히
그 부상자는 없었고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전주 시민들이 성금을 모금을 해주셔서 1년 만에 병원이 다시 재개원을 해서 이어져 갈 수가 있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한번 임시 폐원을 했다가 다시 문을 연 경우가 있었고 1950년대에 이제 한국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때는 모두가 피난을 가는 상황 속에서 병원이 또 잠시 임시 폐원을 했었지만 여러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병원이 다시 열어서 지금까지는 문을 닫는 일 없이 쭉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35년 호남 최초의 서양식 건물인 예수병원이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하지만 전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1년 만에 재건됐는데요. 많은 이들의 정성으로 새롭게 지어진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현재의 엠마오 사랑병원 건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당시 사용했던 의료 장비들도 남아 있는데요. 1930, 40년대 사용됐던 기구들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의료 분야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물이 3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광 내시경, 또 하나는 요도 확장기, 또 하나는 안과 시술 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들은 지금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낙후된 기구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획기적인 의료 장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아주 귀중한 장비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장비 가운데 하나는 방광 내시경입니다. 193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에 비춰볼 때 방광 내시경은 획기적이고 선진적인 장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요도 확장기는 방광 내시경을 사용할 때 필요한 보조적 장비입니다. 1940년대 사용한 안과 수술 도구입니다. 이 도구들 모두 일괄적으로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국 근대 의료의 중심 예수병원. 12대에 이르는 외국인 병원장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이는 구바울입니다. 구바울 병원장님은 이제 예수병원의 근대화를 이룩하신 대표적인 원장님이신데요. 원래가 그 한국에서 그 선교사를 지내셨던 그 집안의 자녀분이셨어요. 그래서 순천에서 일가를 이루시고 선교 활동을 부모님이 하셨었는데 구바울 병원장님은 이제 그 선교사 집안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자라나시다가 그 본격적으로 의과대학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미국에 가셔서 그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예수병원이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황폐화됐던 그 시절에 돌아오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수련의 제도 도입이랄지 그 기생충 박멸 운동 사업이랄지 그 우리나라 의학사에 있어서 굵직한 업적을 남기시면서 예수병원에 앞으로 현대화 병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기반을 마련하셨던 그런 원장님이십니다. 네. 존스 홉킨스 의대를 졸업하고 1947년 부임한 구바울 원장. 그는 일제의해 황폐화된 예수병원을 새롭게 일으켰습니다. 체계적인 수련의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적인 간호사 양성 제도를 마련해 우리 의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1954년 4월에는)
4층 150병상의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더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업적 중에서도 구바울 원장이 남긴 가장 큰 업적은 기생충 박멸 운동을 전개한 건데요. 9살 여자아이의 몸에서 1000마리가 넘는 회충이 나온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아 기생충 박멸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구바울 원장 가문은 선교사 집안이어서 다른 식구들도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림 솜씨가 좋았던 그의 어머니는 한국 산야에 자라는 풀과 나무, 꽃의 모습을 전하는 이야기와 함께 책에 담아냈는데요. 여러모로 의미 있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구바울 병원장님 어머님께서는 1900년대 초반에 전라남도 순천에서 활동을 하셨던 크레인 선교사 일가의 일원이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틈틈이 그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뛰어난 그림 솜씨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전남 지역의 야산을 돌아다니시면서 한국의 여러 가지 들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에 맞는 전설과 함께 1930년대에 책으로 출판을 하셨다고 해요. 당시의 인쇄기법으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중요한 자료여서 현재까지도 굉장히 귀중한 자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가리켜 꺾어도 또다시 자라나는 끈질김은 역동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징표로 여겨져서 국화로 정해져 있다고 표현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아픔과 상처, 민족성을 말할 만큼 한국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남달랐던 구바울 원장의 어머니. 그녀가 남긴 그림과 글은 한국의 들꽃과 전설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1971년) 예수병원은 호남 최대 규모인 253병상의 규모로 현재의 자리에 신축됩니다.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용머리 고개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병원은 본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금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큰 병원을 짓고 좀 더 많은 환자들한테 혜택을 줘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셨었는데 때마침 예수병원이 갖고 있던 일부 기금이 은행에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이자로 불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병원 그 근대화를 위해 애쓰셨던 구바울 병원장님이 독일하고 미국 같은 곳에 가셔서 예수병원의 여러 가지 활약상을 알리시면서 그 사연에 감명을 받은 그 기독교 단체들 같은 곳에서 저희한테 성금을 마련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주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 호남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그 예수병원 신축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를 가리켜서 저희는 역사적으로 그 용머리 고개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점점 규모를 키워 650병상 규모로 성장한 예수병원. 예수병원이 현대의학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게 초석을 놓은 이가 12대 병원장 설대위입니다. 그는 1953년 선교사로 임명받은 뒤 이듬해 예수병원에 왔는데요. 구바울 원장을 도와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1969년 12대 병원장에 취임한 그는 36년간 전주에 머물며 다양한 업적을 남겨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암 환자를 치료한 설대위. 그는 1955년 방사선 종양학과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종양치료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을 기록한 종양신부치료 기록지. 이 기록지들 또한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의료분야 목록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가 30여 년 사용했던 책상이 박물관 한편에 전시되어 열정적이고 소박한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을 전하고 있는데요. 구바울 원장과 더불어 설대위 원장이 재직했던 당시의 의료 장비들 또한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1940년대 사용했던 휴대용 맞추기, 1960년대 심정지 환자들의 목숨을 구한 심장 전기 충격기, 1950년대 사용했던 예수병원 최초의 치과 치료기와 간이 수술대, 그리고 수술용 램프, 현미경을 비롯한 다양하고 진귀한 장비들도 박물관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픈 아들을 리어카에 태우고 가파른 언덕을 헐레벌떡 달려온 아버지에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하고, 한국에서 최초로 재활치료를 시작해 다리를 잃은 이에겐 희망을 준 역사와 기적이 있던 곳. 116년을 이어온 전주 예수병원의 이야기를 지금 이곳 의학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의학의 역사이자 의료전교의 역사 그 자체인 예수병원의 발자취는 지금도 희망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호남의 근현대 의학 발전의 모습과 선교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주예수병원 의학박물관. 현대의학이 태동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들의 헌신을 직접 마주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데요. 감동과 울림이 있는 이 공간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If you stay, you